안녕하세요. 틀을 깨는 답변 면접은 심리학이다 강사 황숙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지난번에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아시아나를 뽑힌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각 사람들이 받았었던 질문에서 느끼는 그들만의 특징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좀 얘기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항상 해석이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답변을 가만히 딱 들어보면은 그냥 저는 이러이러합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A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항상 해석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뭐 영화를 뭘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도 뭐 저는 오만과 편견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고 나서 대부분 사람들이 줄거리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합격한 사람들의 특징들을 가만히 보면 줄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를 보고 나서의 자신만의 해석을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만과 편견을 저는 좋아합니다.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편견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만하지 않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나간다는 거죠. 실제로 합격한 답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뭐 좋아하는 영화, 좋아하는 취미, 특기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이제 했었던 것은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인 거예요. 그러니까 what이 아니라 why. 항상 why에 여러분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합니다. 나는 왜 이것이 좋을까?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질문을 뭘 받았었냐면은, 왜 아시아나를 지원하게 됐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것 역시도 왜 나는 아시아나일까? 나는 아시아나를 왜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가에 대해서 본인만의 가치관, 본인만의 생각을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왜 라는 것이 들어있는 해석이다. 그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떤 그 공통점은요, 굉장히 생글생글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정말로 기분 좋은 생각을 딱 가지고 굉장히 생글생글하게 웃으면서 그러니까 모의 면접을 할 때도 굉장히 생글생글한 분들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막 굉장히 좀 기분 좋은 표정으로 얘기를 하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근데 면접에 가서도 마찬가지였겠죠. 이렇게 생글생글한 그렇게 밝은 느낌 이런 거를 좀 많이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아시아나 유니폼 자체가 좀 어둡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어두운 유니폼을 입더라도 피부톤이 밝은 사람, 그리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좀 분위기를 밝은 톤으로 바꿔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좀 많이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면접을 가실 때 사실 이거는 뭐 다른 항공사도 마찬가지겠지만 면접을 가실 때 특히나 아시아나는 웃는 모습이 밝고 피부톤이 밝은 사람을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다리도 좀 많이 보죠. 그래서 내가 다리가 조금 오짜다 이러면은 좀 더 붙여서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이제 오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발을 한쪽 발은 이렇게 하고 한쪽 발은 살짝 옆으로 하면은 다리가 붙어요. 이렇게 서 있다가 혹시나 이제 면접관이 바로 한번 서 보시겠어요? 이럴 때 힘을 빡 주면서 다리를 딱 붙이세요. 그렇게 하는 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붙여서 서 있으면은 여기에 집중이 되고 신경이 쓰니까는 말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 있으실 때는 좀 붙여서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서 있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붙여보세요 라고 할 때 딱 붙여주시는 거. 이제 이런 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싹싹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아시아나는 되게 생글생글하면서도 본인만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한 분 한 분씩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가 이렇게 싹싹하고 생기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꼭 그렇기만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분은 굉장히 차분한 분이세요. 말씀을 하실 때도 너무너무나 차분했었고, 목소리 톤 자체도 굉장히 낮았어요. 그런데 잘 들리고, 전달할 때도 부드러운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톤이 낮지만은 그 톤이 낮은 거가 무뚝뚝함으로 연결되지는 않거든요. 이거랑 좀 별개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는 낮지만 차분하지만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이면서도 설득력 있게 그리고 또 감성적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잘 전달을 하는 그런 분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기억에 남는 분은 키가 162였어요. 원래는 160이었어요. 근데 매일매일 막 스트레칭을 했대요. 엄청 스트레칭을 하고 이제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키를 162에서 163으로 늘려주신 상태였던 거죠. 사실 아시아나 치고도 작은 키거든요. 대한항공은 163이 거의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시아나도 대한항공보다 좀 더 키가 더 컸었거든요. 근데 기준 자체를 그분이 확 낮춰버린 거죠. 162인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분은 정말로 웃을 때 아주 생글생글 웃는 편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어린 느낌으로 막 통통 튀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26살이었거든요. 토익은 당연히 900 이상이었지만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도 대답을 뭐라고 했었냐면은 기억에 남는 거가 뭐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과 그리고 도덕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굉장히 순간적으로 한 번도 준비해 보지 않았던 질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신의 가치관이 딱 드러나는 대답을 잘 하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아시아나는 자신의 가치관이나 본인만의 세상을 보는 시각이 딱 드러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말 자체가 더 부드럽게 표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토익이 600대 중반이었어요. 지금까지 합격하신 분들은 대부분 토익이 800대, 900대 막 이랬었는데 이분은 토익이 600대 중반인데도 합격을 한 그런 이제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이분의 특징은요. 이제 다른 지원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열심히 들은 후에 비슷하게 가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먼저 키워드를 딱 잡고서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할 말이 없으면 안 되니까 일단 키워드를 기억을 해둔 후에 그 다른 지원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를 열심히 듣고 좀 더 새롭게 그리고 센스 있게 색다르게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이거든요. 실제로 면접을 연습을 할 때 가장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대본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대본이 있으면은 안 돼요. 이거를 외우고 대본이 있으면은 대부분 좀 어색하게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제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 핵심 키워드를 딱 잡고 나서 그리고 핵심 메시지를 잡고서 즉석에서 말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지 돼요. 근데 한 번 말할 때, 두 번 말할 때, 다섯 번째 말할 때 말하는 게 계속 달라지거든요. 핵심 메시지만 동일하고 말하는, 인용하는, 예시를 드는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말하는 실력이 늘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명확하게 정말 알맹이만 남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수강생들을 연습을 시킬 때 이런 방식으로 항상 연습을 시키거든요. 키워드 잡고요. 핵심 메시지 잡고 말해보는 연습 여러 번. 자, 이렇게 해서 실제로 면접에서도 그런 방법을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랑 할 때는 엄청 떠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의 면접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합격하겠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긴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웃는 표정을 끝까지 유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생각을 했었던 그런 멘트들이 있잖아요. 그 본인만의 PR이 항상 있거든요. 주무기라고 하죠. 주무기가 있는데 이 주무기를
어떤 질문이 나오더라도 적절하게 배치하고 적절하게 연결해서 센스 있게 잘 받아치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는데 실제로 정말로 합격을 해서 서로 막 이렇게 축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드라마 중에 하나가 그 왕좌의 게임이거든요. 피터 딩클리지라고 하는 굉장히 키 작은 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이 수상을 했어요. 상을 받고 나서 이제 수상 소감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9살이 될 때까지 정말로 난방이 되지 않는 집에서 살면서 하기 싫은 일에 매달려서 이렇게 일을 계속 하다가 결심을 했대요. 내가 어떤 역할을 받던, 그리고 내가 돈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나는 연기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어떤 역할이든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때 용기가 없었다면은 지금의 자신은 없었다라는 건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당신이 준비가 되었어요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냥 뛰어드십시오. 여러분께 남은 앞으로의 인생을 지금 당장 마주하세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런 순간은 절대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이게 너무나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수많은 생각들을 머릿속에 굉장히 많이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은 결코 오지 않고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만나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시야가 넓어지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영상이 제 그 유튜브 이름이 선순환의 시작인데 정말로 그 선순환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